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 시청자 까리님께서 오늘 시들문 처음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아마도 살짝 직업괴담 느낌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까리님! 반갑습니다, 돌비님.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바로 살짝 직업괴담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직업괴담이 될지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병원에서 발생된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원 썰 오랜만인데, 자, 예. 그러면 어떤 이야기일지는 까리님의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소름을 또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까리예요! 자, 지금부터 한 4년 전쯤, 21년 전쯤 되겠어요. 저랑 집사람은 맞벌이인데, 특히 일반적인 가정과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고요. 명안이 보이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게 연간지, 헛것인지, 일하다 보면은 피곤하거나 허해서 그럴 수도 있고, 맞죠? 하면서 넘긴 것들이 있겠죠. 이 사건은 집사람 직장에서 발생이 되었고요. 참고로 집사람은 저보다 연상이에요. 오. 남자분들이 연하인 커플들 중에 저랑 비슷한 부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일 마치고 오면 바지 허리띠 풀고 나면 앞치마 메고 저녁 준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혹시나 놓치면은 그날 집안 분위기 좀 쎄해질 수도 있고. 그 음기가 강해지지. 그렇죠. 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퇴근 후 저는 배우자와 그날 있었던 일을 이렇게 주고받고 재밌는 일 아니면 짜증났던 일 그런 거를 서로 공감해주고 그렇게 버티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이거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 안 돼. 이거. 아, 그렇습니까? 바로 왜 당신은 이 사람처럼 못하 까리님처럼 못하는 거야 큰일 났다. 예, 오케이. 아무튼 본격적으로 제가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집사람은 모 요양병원에서 직장 생활 중이었고요. 이때가 4년 전쯤이니까 저희가 4년 전쯤에 코로나가 심각했죠. 그때 코로나로 요양병원은 면회도 안 되고 직원들이나 외부인 출입이 거의 안 됐던 시기예요. 그때는. 이때 어떤 환자분이 입원을 하셨는데 부부 동반이었습니다. 네네. 두 분이 80이 넘은 고령 환자였고 할머니는 치매가 많이 진행돼서 혼자 식사도 어렵고 거동도 안 되는 분이었고 할아버지는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크고 작은 질병들은 있지만 일상생활을 하시는 데서 특별히 문제가 없었어요. 네. 근데 굳이 입원을 안 해도 될 정도로 건강한 할아버지께서 할머니 건강이 안 좋아지시니까 집에서 관리도 힘드시고 해서 같이 입원을 하게 되었고 네. 할아버지께서는 옆에서 할머니 간병도 하신다면서 입원하신 케이스였다고 합니다. 병원에 오신 할아버지께서는 너무 양반이셨대요. 손주뻘 되는 간호사분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외우셔가지고 어머 선생님 이것저것 부탁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할머니 간호도 극진히 하셨답니다. 지금부터 그 할아버지 분을 편의상 그냥 똘비 할아버지라고 할게요. 똘비 할아버지는 너무 인격이나 품격이 좋으셔가지고 병원 직원들끼리도 돌매너 할아버지라고 불리셨어요. 우리가 흔히 사람들 성이 김이박이면은 김매너, 이매너, 박매너 하듯이 돌매너로 불리셨어요. 그분은 80이 넘으신 연세지만 은행이며 행동들이 정말 타인에게 피해도 주지 않으셨고 같은 말이라도 더 기분 좋게 하시는 분이셨어요. 당연히 간호사분들, 간병인분들과 별 특이사항 없이 지내셨던 분이고 보통 일반적으로 병동 내지는 병실 환자분께서 사고나 뭔가 문제가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호실의 환자분은 사전에 직원들끼리 공유를 하며 보다 더 신경 쓰고 인수인계하는데 그분은 전혀 입방아에 오르지 않으셨대요. 예. 그렇게 병원 생활을 하시던 중 할머니께서는 돌아가시게 되었고 할아버지 혼자 남게 되셨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할아버지 상태도 조금씩 안 좋아지셨대요. 식사량이 줄고 말수도 줄고 처음에는 다들 할머니를 잃은 상실감에 아이고 슬픔이 너무 크다 보니 그런 것 같다고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사람이 출근해서 돌매너 할아버지 병원 입원해 계신 병동에 라운딩을 갔는데 병원 간호사들이 할아버지 이상하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야기 즉슨 어제 저녁부터 할아버지께서 어떤 말과 행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돌매너 할아버지가 입원한 병실은 4인실인데 4인실에서 이런 행동을 하니 같은 병실의 환자들이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돌매너 할아버지는 이 사건 전에는 다른 이에게 일체 피해를 주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저녁 무렵부터 병실 침대 주변을 맴돌다가 이곳저곳 서성이면서 갸우갸우거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분 침대 주변과 서랍장도 열어보시고 뭔가를 중얼중얼 하시는데 무슨 소릴까 하고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 돈신 이 소리만 맴돌면서 계속 중얼중얼 하셨대요. 돈신? 돈을 신에게? 돈신이 뭐지?
직원들이 계속 이리저리 고민해봐도 딱 이거다는 답이 없었대요. 네. 거꾸로 돈신, 신돈? 이게 뭐지? 계속 직원들끼리 상의를 해봤답니다. 찾지를 못해가지고. 그리고 낮 시간대는 계속 중얼중얼 하시면서 시간이 없어. 돈신. 계속 뭔가를 찾는 행동만 계속 했답니다. 오, 예. 그렇게 매너 좋던 분이 소통도 안 되고 옆에 분들 피해가 이제 너무 심하다 보니 직원들도 돌매는 할아버지를 자꾸 제재하고 할아버지 이거 하지 마세요 라고 하다 보니까 할아버지 행동도 더욱 험악해졌다고 합니다. 결국 4인실에서 케어가 힘들 뿐만 아니라 옆에 다른 환자분들 불만도 너무 심해서 더 이상 4인실의 입원 생활이 힘들다고 판단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보호자분께 전화를 드려서 할아버지의 이상 행동에 대한 예. 상담을 하고 일단 1인실에 개인 간병사를 두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1인실로 옮기게 되셨고요. 당연히 이상 행동과 이상한 말들은 1인실로 이동 후에도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돈신 달라는 말과 함께 아니 1인실로 이동했는데 왜 3명이 있냐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대요. 이상하다. 1인실로 이동했는데 3명이 있다고? 할아버지는 4인실에 계실 때 예. 자꾸 6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할아버지 아니라고 4인실이고 간병인분은 한 분이 왔다 갔다 하실 뿐 간병인이 없을 때도 4인실인데 6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직원들이 복도 CCTV도 확인해보고 외부 출입한 인원이 있는지 영상도 봤는데 없으니까 환장을 노릇이죠 이게. 하루를 계속 할아버지는 간물대라고 하죠. 예. 그쪽을 계속 확인하시면서 없어 그런 이야기만 하시고 돈신 찾고 그러다 보니까 1인실로 왔는데도 4인실에서 6명이 있다고 1인실로 왔는데 할아버지 혼자인데 3명이 있다고 아무리 간병인이 할아버지 이 방에 아무도 없다고 할아버지 말고는 없다고 설명을 해도 할아버지는 그 말을 믿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간에도 새벽 2시나 돼가지고 세면대에서 혼자 머리를 감으시는 거예요. 예. 개인 간병인이 있다 치더라도 새벽에 머리를 감거나 뭐 샤워를 한다는 이런 부분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뭐 주관도 아니고. 근데 나 지금 목욕해야 돼. 새벽에. 머리를 혼자 감으시고 목욕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무조건 청결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병인도 간호사실에 와서 너무 무섭다고 너무 무섭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니까 간호사분이 그러면 제가 가가지고 그 병실 앞에 복도에 잠시 대기를 해볼게요. 한두 시간만. 어차피 간호사 카운트 대기실과 그 인근 거리이기 때문에 제가 뭐 몇 미터 앞에 가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간호사님도 혹시나 이상한 사람이 들어온지 확인했는데 아무도 들어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할아버지는 자꾸 3명이 있다. 여기 1인실 아니다. 3인실이다. 그래서 증상이 조금 심해지시다 보니까 담당 주치의도 치매에 걸린 거 아니냐고 판단해서 관련 약들을 처방해서 좀 주무실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약 복용 후에는 조금 나아지시기는 했대요. 그리고 1인실로 이동 후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저희 집사람이 아침에 출근하는데 보통 병원에 출근하면 아침에 이렇게 티타임하고 병동 라운딩을 하죠. 이렇게 한 분 한 분 돌아가시면서 도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출근을 하니. 노인분들은 보통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컨디션이 급격히 안 좋아지거나 뭔가 전조 증상이 있거든요. 근데 병원에 있다 보면 다들 저분은 언제쯤 돌아가실 것 같아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온답니다. 근데 돌면 할아버지는 최근에 이상 행동을 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뭐 아무런 징후도 없이 돌아가실 컨디션은 아니었대요. 그래서 너무 놀랐고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돌면 할아버지 입원 병실에 가니까 개인 간병사가 그분 짐을 정리를 하고 있더랍니다. 네. 그래서 죄송한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좀 말씀 좀 해보시라 이야기를 하시니 7시쯤에 아침 식사를 하고 앉혀달라길래 앉혀놓고 본인도 간병사도 밥을 먹어야 하니 휴게실에서 식사를 하고 오니까 할아버지 고개가 옆으로 이렇게 약간 꺾여 있더랍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주무시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돌아가셨대요. 그러면은 죄송한데 어제 저녁에는 혹시나 뭐 다른 일이 없었냐 어제 저녁에 밤새 차표를 사야 하는데 하시거나 침상 주변을 내려다보면서 왜 신발이 없어 신발 줘 그런 이야기만 하셨대요. 순간 이 사람이 소름이 확 끼치더랍니다. 이후 병동 간호사들이 대화를 해보니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이런 게 아닐까 하고 추측을 해보는데 일단 제일 처음에 4인실에서 6명이라고 했어요. 2명이 더 많죠. 1인실에서 3명이라 했어요. 또 2명이 더 많죠. 그리고 할아버지는 4인실에서도 3명이 환자복이 아니라 했어요. 1인실에서 계속 3명이라 하셨는데 본인을 빼면 환자는 없고 다른 이가 3명이죠. 직원 중 누가 그렇게 그냥 추측을 해봤는데 아니 저승사자 3분이 오신다더니 저승사자가 보이신 게 아니에요?
이 말을 듣고 다들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답니다. 그렇죠. 3사자. 막 닭살이 올라가.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하신 차표를 사유하고 신발이었다는 말도 돈신도신 하신 것도 저승 가실 때 신으실 신발과 모자돈을 찾는 게 아니었냐 맞네. 라는 돈신. 추측을 한번 해봤다고 합니다. 예.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확실히 뭐 예. 요양병원이든 어쨌든 좀 죽음이 가까운 병원이긴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쵸? 이제 연세들이 다 예. 드셨으니까. 근데 네. 여기서 살짝 곁들이면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저희 가족 중에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검은 늑대들이 간호사탕에 다 올라타 있다고. 검은 늑대라고 표현했거든요. 예. 근데 검은 늑대들이 간호사분들이 들락날락 거리실 때 등에 타고 들어와서 본다 이렇게 얘기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실 때 되시는 분들은 그런 게 예. 보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예. 근데 또 아내분께서 이런 일을 겪으신 거니까 맞습니다. 예. 그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예. 집사람이 예전에 했던 다른 사건이 짤막하게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어르신들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돌아가시기 전에 뭐 헛것을 본다는 이야기가 좀 많았어요. 요양병원에 일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는 저희 집사람이 현 근무지 말고 네. 이직하기 전 요양병원에서 근무할 때 직원들 사이에서 나온 이야기래요. 그때 밤에 그 병원에 계신 노인분들 중에 의사소통이 이렇게 가능하신 분, 본인 표현이 가능하신 분들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부터 대부분 하시는 이야기가 밤에 자꾸 침대 밑에서 아기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기? 예, 그래서 할아버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이고 간호사 아가 침대 밑에 있다 좀 꺼내주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간호사 침대 밑에 과자라도 좀 주라 배고프겠다 이런 이야기를 간호사들한테 했대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는 침대 밑에 아기 이야기를 하신 노인분들은 조만간 돌아가시겠구나 이렇게 추측이 되고 예상이 됐대요.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은. 많이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이직을 했기 때문에 그 후에는 사실 뭐 들은 이야기는 없고요. 아니 근데 갑자기 돌비님 말씀 들으니까 생각나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왜 아기의 모습으로도 보일까? 궁금하네. 거기가 뭐 산부인과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요양병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전 터자리는 제가 뭐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근데 까리님이 진짜 말씀 확실히 잘하시네요. 오늘 네. 까리님께서도 소중하고 섬뜩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들 뭐 여러 개여도 상관없으니까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돌비님 고맙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까리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까리님이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을지는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까리님 안녕하세요. 돌비님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네, 한 2주 오늘 됐네요, 벌써.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셨고 발걸음 해주셔서 다시 한번 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참여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아유 무슨 말씀하십니까? 예. 자 일단은 까리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의 주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어떤 주제일지. 현실 공포라고 보시면 되고, 예. 제가 아시는 건설 현장에 계신 분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건설 현장. 예.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현실 공포일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까리예요. 제가 첫 시참 후 주변 분들께 혹시나 뭐 이런저런 사연이 없으시냐고 여쭤보니 한 분께서 슬그머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포라면 공포지만 이게 뭐 귀신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라며 일단 말씀해 보시라고 했더니 시일이 조금 지났는데 이런 내용도 괜찮냐며 눈을 띄우시더라고요. 예. 그분이 현재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지인분이고요. 때는 15년 전이니까 한 2010년도 경쯤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해주신 분을 그냥 편의상 김 소장이라고 할게요, 제가. 김 소장님. 네. 예. 이야기는 이제 김 소장님께서 어느 지역, 그 지역은 말씀을 드리면 특정될 수 있어서 그냥 윗지방에서 조금 외진 지역, 그쪽 현장에 있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 이제 일을 할 때랍니다. 이게 뭐 어느 직종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건설업 특성상 아무리 관리자, 사무실 직원이라 해도 본사 직원이 아닌 현장직인 경우는 일정 부분 몸도 써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이 고달픈 경우도 있죠. 서류 업무도 해야 되지만 현장을 아무래도. 뛰어다니는 네. 경우도 있으니까요.
특히나 뭐 더운 여름이나 폭염에는 급여가 문제가 아니라 그 땡볕에서 한두 시간만 일해도 땀으로 이렇게 샤워할 정도다 보니 험한 작업, 흔히들 그냥 말하는 노가다를 할 근로자분들도 그 윗지방에서는 약간 외진 곳이다 보니까 인력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현장 일이 급할 때는 그 관리자들도 현장에 투입되어서 뭐 근로자분들과 같이 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해요. 뭐 관리자분들은 사실 기술적으로는 안 되지만 보조나 간단한 그런 작업들은 가능하니 예. 그렇게 인력을 보충해서 작업을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일을 돌리다 보니까 연차가 낮은 신규 직원들은 월급도 이게 좀 적은데 현장 일도 해야 하니 이런 부분 때문에 특히 여름에 퇴사율이 좀 많았다고 해요. 관리직으로는 생각하고 입사를 했는데 현장 일도 시키니까 그리고 한두 번 하다 말겠지 했는데 인력이 안 구해주면 한여름에도 몇 날 며칠 작업을 같이 해야 하더니 불만이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예. 그 김 소장네 회사도 별반 다르지는 않았는데요. 건설 현장에서 가장 힘든 계절인 여름이 왔고 여름에 힘들고 험한 일을 할 추가 근로자를 찾기 힘들어지자 김 소장네 회사에서도 급하니까 관리직들이 현장에 투입되어 잔잔한 일들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김 소장 밑에서 자재 관리를 담당하던 젊은 직원이 현장 작업을 한 며칠 하더니 도저히 못하겠다고 선생님 나 죽겠다고 간두는 일이 발생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직원이 그만두면 안 그래도 현장 인력도 부족한 판국에 사무실 직원까지 지금 없는 상황이니까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다독여봐도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전 진짜 일하다 내가 죽겠다며 당장 다음 날부터 안 나오더랍니다. 돈이고 뭐고 필요 없이. 건설 현장에는 일주일이나 또는 뭐 한 달간 이렇게 계획표가 있어요. 예정 공정표라는 게. 그렇게 해서 전체 공사 마감시일이라는 게 있는데 그 마감시일은 다가오는데 현장 인력도 부족한데 사무실 자재 담당 직원까지 퇴사를 해버리니 발을 동동 구르며 막 주변인들한테 적절한 사람 있냐며 구인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리저리 구인 광고도 내고 뭐 입소문을 좀 냈더니 자재업체, 식당 한바든 뭐 주변에 뭐 숙소든 부동산이든 아시는 분들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드렸더니 며칠 지나지 않아가지고 요 30대 초반 남성분을 똘비라고 할게요. 똘비라는 30대 초반 남성분이 일을 해보겠다고 이력서를 들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윗지방에서 조금 외진 곳이다 보니까 사람 구하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스스로 일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니 이거 하늘이 도와주시는 것 같다. 하늘에서 동화줄이 내려온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김 소장이 직접 면접을 보는데 30대 초반 미혼에 4년제 대학 컴퓨터학과 관련을 졸업을 했고 별 특이한 점은 없었는데 조금 마음에 걸렸던 점이 두 가지가 있었대요. 한 가지는 이전 경력사항에서 A 회사에서 6개월, B 회사에서 8개월 이런 식으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5군데로 옮겨 다녔고 마지막 근무지에서는 3개월을 일하다가 퇴사를 했대요. 그 점이 조금 마음에 걸렸는데 왜 이렇게 회사를 많이 옮겨 다니냐고 물으니 어머니가 말기암이어서 병원에 자주 다니셨는데 안 좋으실 때마다 입원을 해야 했고 가족이라고는 자기밖에 없어가지고 간병을 해야 하니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지난달에 어머니 돌아가셨고 마음 추스리고 다시 일을 하게 이렇게 오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네. 그래서 그러냐고. 그리고 하나가 더 마음에 걸리는 게 이전 경력상이 전부 다 사무직이었대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처음인 것 같고 몸 쓰는 일은 전혀 해보지 않고 그냥 마르고 이렇게 좀 곱상한 외모라서 김 소장은 체력적으로 버틸 수 있을까 싶었지만 인상이 너무 좋고 면접을 보는데 잘 웃고 착해 보이고 성실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하면 일 시키고 부리기는 좋겠다 생각도 들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급한데 물불 가릴 때가 아니다. 사람이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똘비를 자재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채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채용된 똘비는 걱정과는 다르게 성실하고 별로 눈에 띄는 행동 없이 일도 곧잘 배우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도 면접 보던 때와 별반 다를 게 없이 똘비에 대해 아는 것도 전혀 없고 이상하게 똘비하고는 친해지지가 않더랍니다. 같이 있으면 여전히 어색하고 똘비가 너무 말도 없고 개인적인 이야기도 일절 안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화도 잘 안 이어지고 밥 먹을 때도 그냥 진짜 밥만 딱 먹고 잘 먹었다 많이 드십시오 딱 그 정도. 그래도 똘비가 지금 건설 현장은 처음 왔지만 완벽한 1인의 역할은 해내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70-80% 이상 몫은 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똘비가 입사하고 한 3개월쯤 지난 시점부터 똘비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다고 해요. 인력 부족으로 또 관리자들이 당분간 현장 잔업을 도와야 되는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 물론 현장 일이 힘들고 하다 보니 자주 중간중간에 쉬어주고 휴식도 취해야 되지만 똘비는 잠시 일하다가 나 물 좀 마시겠다 또 잠시 하다가 화장실 간다 사라지고 또 조금 일하다가 전화 좀 하고 오겠다고 사라지고
근데 잠시 이동하는 부분이 한참 뒤에서 오는 거예요. 일을 다시 복귀하는 시간이. 그리고 오늘도 일 좀 하네 싶은 날에는 10시쯤 되면은 배고파서 못하겠다. 밥 좀 먹고 갑시다 하면서 혼자 식사를 하러 나간대요. 그 한바식당 같은 경우도 뭐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일반적으로 하겠지만 좀 이렇게 친분이 있거나 안면이 있으면 관리자들은 중간에 뭐 이렇게 한두 끼는 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건설 현장에는 11시 반에서 12시쯤이 점심시간이래요. 예. 근데 자기 마음대로 근무지를 이탈하고 막 그런데도 김 소장 눈치도 보지를 않고 자리를 비우는 일이 허다했다고 합니다. 김 소장은 속으로는 좀 부글부글했는데 이거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는데 또 그만둔다 할까봐 짜증은 나지만 사람이 없는 것보다 낫겠나 싶어서 꾹꾹 참았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보통 일을 이렇게 마치고 그쪽은 윗지방에 좀 외진 곳이다 보니까 전부 다 숙소 생활을 했어요. 그 인근에서 인력을 구하기가 힘드니 전부 다 예전에 있던 직원들이 본사에서 발령을 내서 숙소 생활을 했는데 전부 다 일을 마치면 숙소에 가서 씻고 뭐 각자 방에서 이제 좀 쉬기 바빴죠. 왜냐하면 고된 일들을 하시니까. 근데 똘비는 거의 매일 약속이 있는지 저녁에 늦게 들어오고 휴일에도 낚시 간다 약속이 있다면서 숙소에 있는 날이 없었대요. 거의. 휴일은 당연히 본인 시간이니까 마음껏 즐기면 되지만 예. 김 소장은 집에도 안 가고 숙소 생활만 하면서 저렇게 매일 약속이 있어가지고 저녁에도 늦게 들어오고 쉬는 시간이 없어 보이니까 참 속으로 체력도 좋네. 그리고 현장에서 지금 조금씩 똘비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점이 있잖아요. 지금 예. 쉬는 시간에 쉬지를 않으니까 일을 졌다 가지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한날은 똘비가 어디 갔다 오냐고 묻고도 싶었지만 어차피 물어도 이 친구는 대답도 안 할 것 같고 그리고 똘비 자체가 너무 정도 안 가고 막 좀 그렇게 지냈대요. 그렇게 똘비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근무 시간에는 불성실 그 자체였고 아이고, 예. 똘비가 회사에 들어온 지 7개월이 되던 시점에 김 소장하고 사무실 직원들이 이거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이 사람 안 되겠다. 매일 봐야 되는 얼굴인데 볼 때마다 서로가 스트레스 쌓이니 그냥 막 결단 내립시다 하고 자체적으로 이야기가 됐나 봐요. 근데 갑자기 똘비가 김 소장도 내색은 하지 않았는데 똘비가 제가 일이 있어서 퇴사를 하겠다고 본인이 먼저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김 소장은 회사 직원들하고 모두 이거 손도 안 대고 코 풀었다. 그래서 전부 다 박수를 쳤대. 막 똘비 나가고 났어. 그렇게 똘비가 퇴사를 하고 당장 똘비가 하던 일 할 사람이 없으니 이제 뭐 자재 구입을 위해 가지고 소장이 어차피 뭐 현장을 전부 다 통과를 하셨던 분이니까 주거래 업체에 이제 김 소장이 자재 발주를 넣었는데 거래처 대표한테 전화를 하니까 그 대표님이 똘비 사원 어쩌고 김 소장님이 이런 전화를 주시냐라고 묻더래요. 참고로 이 거래처 대표님은 나이에 비해서 너무 순수하시고 그만 공사 현장에 납품을 하다 보면 뭐 서로 간에 큰 소리도 나고 얼굴을 붉힐 일도 있을 건데 이분은 그런 일 한 번 없이 그냥 둥글둥글한 성격을 가지신 우리 뭐 흔히 말하면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예. 네,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뭐 똘비 사원은 어제 갑자기 그만뒀습니다 라고 하니까 똘비 사원이 왜 그만둬요? 하면서 깜짝 놀라더래요. 그래서 하더니 한 1, 2분 정도 멍하게 했더니 김 소장이 대표님 왜 그러시냐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아닙니다. 일단 나중에 전화를 할게요 하고 전화를 툭 끊더랍니다. 뭔 일이야? 예. 이게 무슨 일이지? 자재 담당이고 그쪽은 자재 업체 대표니까 둘 사이 뭐 친분은 있었겠지만 이게 뭐지 하면서 어차피 집집에도 알 방법이 없으니까요. 다음날 자재를 배달하는 김에 그 대표님은 이제 사무실에 같이 들리셨고 김 소장에게 그 자재 대표님이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거래처 대표가 조심스럽게 실은 그냥 말해도 되나 좀 그러는데 똘비 사원이 자기가 본사 사장님 친족하라던데 혹시 본사를 갔어요? 라고 묻더래요. 순간 김 소장이 무슨 소리냐고 무슨 조카 같은 소리 하냐고 거래처 대표가 잠시 머뭇하다가 본사를 갔을 수 있으니 소장님 그저 한번 알아봐줘. 똘비가 전화를 안 받는다고 똘비 사원이. 김 소장도 긴가민가 하면서 이제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본사의 사장님께 또 전화하기 그렇지 않습니까? 현장에 그 소장님이 그 위에는 뭐 쉽게 말하면 이사님도 있고 사모님도 있고 전무님도 있고 다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사장님한테 다이렉트로 전화를 하기가 좀 그렇지만 혹여나 해서 통화를 해본 거예요. 이런저런 뭐 안부차. 사장님 혹시 뭐 이런 부분이 있냐 이러니까 사장님도 금시초문이다. 똘비가 자기가 본사 들어가면 부장으로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사장님 쪽이나 본사 쪽에서도 그런 적 없다고 높으신 조카라는 그 소문도 사실무근이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거래처 대표가 똘비 본사에 부장으로 안 갔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면서 저녁에 또 만난 거예요. 저녁에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똘비가 자재 담당이다 보니 거래처 대표와 만나거나 통화하는 일이 많았고 어쨌거나 접점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하나 똘비가 대표님 오늘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하면서 전화가 오고 먼저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번 식사를 했는데 그 거래처 대표 입장에서 볼 때도 그 똘비란 사람이 너무 괜찮더래요. 현장에서 직원들 대할 때랑은 완전 다른 거예요. 본인이 필요한 사람을 만날 때는 그렇게 식사 자리가 있은 이후에 좀 더 친해졌고 친분도 쌓이면서 주기적으로 저녁 식사를 하게 되고 자기 이야기를 너무 잘 들어주고 공감도 잘해주는 똘비한테 자기도 모르게 대표님도 뭐 속에 있는 이야기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느 날도 기분 좋게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도 한잔 하는데 똘비가 갑자기 대표님 사실 내가 우리 본사 사장님 친족하다 현장 경험을 위해서 이렇게 말단 직원으로 들어와 있고 일하는 거고 제가 밝히고 들을 수도 있는데 전부 다 부담스러워할까봐 비밀로 한 거다. 대표님은 제가 믿고 친하니까 아무도 몰래 말씀드리는 거다 하면서 말을 꺼내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대표님 한 1년 정도 현장 경험 쌓고 나면 본사로 들어가 부장으로 진급해가지고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실은 내가 계속 지켜봤는데 대표님이 일을 늘상 시원시원하게 너무 잘하시는 것 같고 너무 인간적이시다. 내 본사에서 일을 하면 앞으로 다른 거래처 말고 대표님하고 거래를 하겠다. 라고 일을 떠나서 저는 그냥 대표님이 인간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말 들으니 그냥저냥한 거래처 말단 사원이 아니다. 앞으로 내 돈줄이 될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약간은 속물적인 생각도 들면서 정신이 번쩍 들더랍니다. 그리고 말단 사원이라도 똘비가 인간적으로 너무 좋았는데 금수저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똘비가 더 좋아지더래요. 단순히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 좀 묘한 감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똘비가 밥값이며 술값을 다 계산했는데 이날 이후부터는 거래처 대표가 똘비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그리고 이상하게 이 사람한테 좀 잘 보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좀 더 관계를 탄탄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스스로 돈 봉투를 준비해서 내밀었다고 해요. 이거 경비로 좀 쓰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똘비가 봉투를 열어서 봉투 속 내용을 확인하더니 대표님 이렇게 밥도 사고 술도 사고 봉투도 주시면 내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하면서 거절을 하더래요. 그래서 거래처 대표가 미래의 부장이 왜 하십니까 하하하 하면서 많은 소리를 들었더니 나는 그냥 대표님이 좋은 거지 이런 식의 관계는 좀 그렇다 하면서 돈 봉투를 거꾸로 거절을 하더랍니다. 그 대표는 속으로 이거 혹시 금액이 작아서 그러나 이 금액이 성이 안 차나 싶다가도 내가 실수라도 했나 조금 전에 하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대요. 똘비가 추후 본사에 가서 자기 업체가 주거래처가 된다면 더 많이 납품할 수 있으니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은 하나도 아깝지 않다. 그런 계산적인 생각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냥 이 사람한테 잘 보고 싶다. 그런 마음, 진짜 마음의 선물. 근데 내가 뭔가 실수했나? 내가 이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을 했나 좀 전에? 싶으니까 어쩔 줄 몰랐대요. 그런데 이후 자꾸 그날 일이 마음에 걸리고 그래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이거 금액이 작아서 그런 것 같아 라는 결론을 냈대요. 본인이 잘못한 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현금을 준비해서 안 받겠다는 똘비한테 이번에 한 번만 그냥 세계를 표시하겠다 하면서 돈 봉투를 똘비 호주머니에 그냥 억지로 넣었다고 합니다. 술자리에서 준비했던 금액보다 훨씬 더 큰 액수였고 기존의 그 금액보다. 그랬더니 똘비가 봉투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흐뭇한 표정으로 그냥 자기를 쳐다봤대요. 일단 그날은 약간 어색했던 분위기도 사라지고 이전처럼 저녁 같이 먹고 술도 마시고 너무 잘 지냈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한테 연락 한 통 없이 그만뒀을 리가 없다면서 말을 막 더듬더듬 하더랍니다. 김 소장은 똘비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서로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그런 대화밖에 없었기 때문에 갑자기 그만뒀다는 그 내용 말고는 뭐라 해줄 말이 없더랍니다. 그 대표한테. 그런데 이 비슷한 일은 똘비가 퇴사한 이후에 또 있었는데 이번에는 작업팀에 있는 박씨 아저씨라는 분이 사무실로 찾아서 똘비 어디 갔냐고 묻더랍니다. 똘비 사원 어디 가셨냐고. 내한테 그만둔다고 말도 안 하고 갈 사람이 아닌데 그 어디 가셨냐고 연락 좀 해보라고 자기 전화는 안 받는다고. 그래서 박씨 아저씨한테 똘비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박씨 아저씨 같은 경우는 업체 대표랑은 조금 내용이 달랐는데요. 처음에는 우리 여름이나 봄, 여름, 가을 똑같습니다. 전부 다 많이 움직이고 하면은 땀도 흐르고 지쳐서 좀 쉬는 휴식 시간이 있는데 똘비가 시원한 생수를 챙겨주거나 아니면은 점심때쯤 돼가지고 캔커피를 하나씩 갖다 주시거나 하다 보니까 점점 호감이 생겼대요. 좀 친해지니까 한 번씩 일을 마치고 술자리도 한 번 했는데 이렇게 어울리다 보니까 똘비가 너무 인간적으로 따뜻하고 자신을 대해주고 그래서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한참 동생뻘 되지만 어느 날부터는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더래요. 이 박씨 아저씨도. 그러던 어느 날 똘비가 사실은 자기가 1년 정도 경험을 쌓고 나면 현장에 있는 김 소장님 업무가 많으니까
제가 자재 담당 업무도 하면서 김소장님 업무를 일부러 제가 담당하게 될 건데 자재 업무뿐만 아니라 인력 관리 업무도 내가 담당하게 될 것 같아. 보통 아파트 공사 길어야 막 2년 정도 하는데 다음 현장에 또 그 다음 현장에 계속 저하고 같이 가셔야죠 하면서 박씨 아저씨는 반드시 우리 작업팀에 나 넣어드릴게요 하더랍니다. 작업팀들 같은 경우 뭐 한 현장 끝나면은 일이 없으면은 뭐 몇 개월씩 이렇게 쉬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일이 연결되면 바로바로 그 팀들이 넘어가시거나 뭐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일이 한번 끊기면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이 끊기지 않게 계속 제공을 해주겠다고 하니 너무 고마웠다고 해요. 뭐 말이라도 뭐 진짜로 그렇게 해주든 안 해주든지 간에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대요. 김 소장은 속으로 야 이거 똘비가 현장 일하다가 화장실 간다, 목마르다고 물 먹으러 간다, 전화 잠시만 하고 올게요. 이럴 때마다 시간이 좀 오래 경과 후에 뽑겠는데 박씨 아저씨나 혹시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던 거구나 싶더랍니다. 박씨 아저씨는 똘비가 항상 입버릇처럼 아니 내랑 평생 같이 합시다로 외쳤다고 해요. 그래서 박씨 아저씨는 이 사람이 나를 앞으로 써주든 안 써주든 간에 그냥 똘비가 좋다, 나는 똘비 사원이 잘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었대요. 그래서 똘비가 처음에 자기에게 시원한 생수를 가져다 주거나 캔커피를 하나씩 이렇게 가져다 주는 부분들이 어느 날부터는 박씨 아저씨가 똘비한테 그렇게 하고 있더랍니다. 박씨 아저씨가 똘비를 챙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쉬는 날 똘비가 차 빌려주면서 세차를 부탁하기도 했고, 그러면 또 시키면 시키는 대로 군말 없이 했다고 해요. 또 휴일에는 이 똘비라는 직원이 숙소에서 휴일에도 낚시를 한다 했잖아요, 아까 전에. 휴일에 운전을 시켜서 낚시터에 데리고 가기도 했고, 박씨 아저씨는 배멀미가 심했는데 똘비에게 잘 보려고 선상 낚시까지 구역구역 따라다녔대요. 그렇게 가서 막 이것저것 수발을 들었다고 합니다. 거래처 대표랑 박씨 아저씨 외에도 4명이 더 비슷한 일을 당했고, 다들 똘비에게 속았다, 분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똘비가 그럴 사람 절대 아니라고, 내한테 말도 안 하고 가다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고, 똘비를 이제 못 본다니까 그 사람들은 아쉬운 느낌이 들었대요. 당했다 생각보다는. 당연히 같이 일했던 김 소장이나 뭐 김 소장 회사 직원들은 똘비가 그렇게 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대화를 오랫동안 해본 직원들도 없거니와 사실 똘비가 그렇게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성격도 이번에 이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알게 됐다고 해요. 그리고 거짓말을 잘하는 것도. 자기가 알고 있는 똘비는 그냥 불성실하고 주변에 관심 없고 말도 없고 그냥 그림자 같은 그런 청년이었다고 해요. 당연히 똘비 휴대폰은 없는 번호고, 김 소장이 통화를 해보니 똘비에 대한 소식을 들으니도 아무도 없고, 김 소장이 그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만두기 며칠 전부터 직원들이 이렇게 뭐 우리 회의를 하거나 하면 의견들을 제시하면 똘비는 항상 그랬대요. 인생 뭐 있습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면 되죠. 왜 그렇게 복잡하게 머리 아프게 고민하고 사시냐고 딱 밥맛 없는 말투로 툭툭 던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 소장이 똘비가 퇴사한다고 한 날 마지막 뒤니까 그동안 수고했다고 하면서 점심을 사주는데 그때 한 이야기가 문득 떠올랐대요.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너무 어색하고 서로 접점이 없으니 대화가 뚝뚝 끊기더랍니다. 그래서 좀 형식적인 이야기, 회사 나가면 뭐 할 거냐고, 젊은데 돈 벌려면 어차피 뭐 여기는 퇴사를 하지만 그렇게 외진고 말고 조금 큰 데로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뭐 했더니 똘비가 잠시 멈칫하더니 싹 옅은 미소를 지으면서 사장님 돈도 중요하지요. 저도 그건 인정. 그런데 사장님 세상살이 돈보다는요, 사장님 뭔가 좀 인생이 재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사람 맛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김 소장이 그 말을 듣는데 기가 차고 화가 나더랍니다. 끝까지 참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참겠더래요. 똘비야, 그래서 니 일 그래 했나? 일 그렇게 했어? 세상 살기 뭐 재미? 사람 사는 맛? 그렇게 했더니 똘비가 김 소장한테 웃으면서 소장님, 장기 넘었어요. 장기. 인생도 장기예요. 말을 잘 둬야 돼. 말을 잘 두고 말을 잘 놔야 돼. 인생도 마찬가지지. 내가 원하는 곳에 사람을 배치하고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해야 참 그게 비로소 인생의 재미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때까지는 뭐 그냥 아이고 참 젊은 놈이 검은 만들어가지고 그런 놈이 일을 이따위로 하고 가나 막 속에서 불불했지만 가는 사람한테 뭔 소리를 하겠냐, 막 헛소리도 참 정성스럽게 한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대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 똘비가 여기서 사기를 치려고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다녔다기보다는 마치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이 똘비한테 금액을 이렇게 뭐 경비 쪽으로 이렇게 주신 부분들은 똘비가 그게 목적이 아니었지만 들어온 그냥 경비 금액이고 자기가 활동하거나 식사하거나 하는 금액이고, 똘비는 마치 지인과 심심풀이 장기 한판 두듯이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거짓말을 믿고 자기가 뜻대로 움직이는 모습에 자기가 뜻하는 대로 거기서 뭔가 소소한 재미를 느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때 당시에는 이런 말이 없는데 요즘 말로 쉽게 말하면 가스라이팅이죠. 그때 당시에는 뭐 그런 단어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똘비 말이라면은 정말 지옥이라도 들어갈 정도로
주변 사람들을 길들여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자기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걔는 희열을 느낀 게 아닌가. 그래서 똘비가 뭐 회의 때든 사람들한테 자주 언급한 이야기, 인생 뭐 있습니까? 뭐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해요. 예. 근데 뭐 저도 뭐 그렇게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짧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인생 뭐 있더라고요, 똘비님. 있죠. 예. 뭐 즐겁고 행복하고 슬프고 화나고 등등 뭐 인생 뭐 있더라고요. 그럼 뭐 흘러가는 대로 그것 또한 또 추억이더라고요. 그럼요. 예. 지나고 네. 보면. 예. 맞습니다. 쉽게 번 돈은 쉽게 사라질 거고 욕심이 강하면 분명히 탈은 납니다. 저도 저희 직원들과 제가 회의할 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기본을 준수하자. 좋은 거죠. 예. 기본을 준수하면 큰 문제는 없어요. 이상 주변 사람들을 마치 지인과 심심풀이 장기 한 판 두는 말 정도로 생각하면서 얘는 이럴 때 쓰고 쟤는 저럴 때 써야지 했던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처음에 예. 제목이 장기입니다라고 하셨었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매매 이런 거 아니고 장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예, 말이 너무나 이해가 되고 사람을 그냥 뭐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말 장기말처럼 맞습니다. 내가 움직이면 그곳에 가고 예. 뭐 대신 책임지고 좀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조종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좀 많이 섞여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소장님께서도 접해보지 않으면 사실은 못 느끼겠지만 맞아요. 본인은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회피할 거라고. 그리고 뭐 참고로 똘비라는 직원이 들어올 때 신규 안전 교육을 받잖아요. 네. 건설 현장이다 보니까. 그러면 신규 안전 교육에 뭐 똘비 신상 정보나 그런 거를 다 메모를 하고 본인이 혹시나 사고가 났을 때는 본인이 전화를 못 받기 때문에 보호자를 한 명 연락처를 쓰게 돼 있어요. 예. 부모님이든 처든 가족들. 근데 그 전화번호에 있는 연락을 해도 전혀 다른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똘비가 3개월씩 5개월씩 직장을 계속 옮겼던 게 소소하게 거기서 재미를 보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본인 생각에는 여기도 7개월 정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김 소장은 그렇게 감을 잡고 있는 그 직원들하고는. 그래서 뭐 장기 한판 들은 뭐 똘비 직원의 이야기였습니다. 똘비님. 아니 근데 진짜 오늘 해주신 이 이야기가 엄청 뭐 자극적이고 무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진짜 더 무서운 게 우리 주변에 당장 찾으면 나와요, 이런 거. 주변에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좀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이 이야기랑 비슷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면 그런 부류의 사람일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더 시간이 무서운 거예요. 지나고 보면 그게 그때 그랬구나 그러니까 하면서 느끼는 경우도 많아요. 일단은 사람을 그냥 장기말 뭐 이용하는 그런 느낌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사실. 요즘 사회가 더 그렇고요. 저도 오래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 어릴 때는 조금 서로서로 이웃도 그렇고 정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었는데 맞습니다. 요즘에는 참 그런 게 많이 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사라졌죠. 삭막하고 삭막하고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오늘 까레님께서 그래도 우리 바로 주변에서 겪을 수 있는 이야기를 들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야기를 워낙 잘하시니까 진짜 다른 이야기 있으시면 잘해주셔가지고 진짜 다른 이야기 있으시면 언제든지 그냥 야 내가 할게 야 저 비켜 이렇게 하셔도 되니까 언제든지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일단은 까리님께서 워낙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이번이 아마 두 번째 참여인데 말씀을 이 정도로 하시는 거니까 굉장히 잘하시는 거죠. 근데 이번 이야기는 너무 무서워요. 어떡해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진짜로 우리 주변에 무조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무조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